네, 메이저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 발굴해 보는 시간입니다. 빼어난 수급, 오늘도 MTNW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담아가고 있을지 족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주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일제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27일 오버행 물량을 좀 소화한 걸까요? 오늘장에서 그 안도감 속에 좀 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LG 이노텍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어났다라는 평가 나와주면서 앞으로 하반기도 좀 기대된다라는 전망들 잇따라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 안에서는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삼성물산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 토탈 2조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 삼성물산도 빨간불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CS 윈드도 오늘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재가 있었는데요. 540억 규모의 윈드타워 수주 그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장에서 강하게 시세가 나와주고 있네요. 현대위아도 어제 8%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연기금 안에서 한화솔루션 오늘 진짜 특징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나 실적 덕분에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태양광 부문이 흑자로 전환을 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잡히고요. 통합법인이 출범한 이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상황인지라 한화솔루션 쪽으로 오늘 매기가 좀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 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위원님, 네. 우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SOL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SOL 또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이렇게 연속적이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국제유가가 최근 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보니 정유주에겐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지요? 네, 우선 SO일이 오늘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대로 지금 정제 마진의 효과로 지난해 동기보다 지금 200%가량 좀 증가를 했다고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유주들은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유주의 지금 악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횡재세라고 해서 정유사의 지금 고유가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이제 요구를 하는 정부의 움직임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시기이고 그리고 정유사 원가 공개를 통해서 기름값 인하 및 지금 유통구조 개선을 하자는 이런 정유사 원가 공개 법안 발의와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혜를 입었던 정유주들이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한 지금 정제 마진 하락 우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지금 호재보다 지금 악재가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도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악재들이 좀 해결되는 이런 시점부터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SO일 포함해서 정유주들 들고 있다면 좀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비중 축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축소를 하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방금 말씀드린 악재들, 이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때, 예. 그때 비중을 다시 늘리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눌린다고 해서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해주셨네요. 오히려 들고 있다면 비중 축소 쪽으로 정유주들은 가닥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풍력주 CS 윈드 보겠습니다. 미국 풍력발전 회사와 손을 잡았는데요. 그 규모가 540억이라고 합니다. 다만 좀 해상 운송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 베트남, 말레이시아 쪽의 수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 이쪽이 좀 우려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네. CS 윈드 쪽으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 좀 줄줄이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 호재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반전 드라마 쓸 호재일까요? 네, 우선 CS 윈드는 수주 이제 최근에 윈드타워 공급 계약의 이제 희소식과 함께 오늘 가장 큰 좀 상승의 재료가 되는 것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지지 속에 이제 BBB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이 좀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오늘 상승세가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상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망을 좀 구축을 하고 이제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좀 반대표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통과가 좀 되질 않고 있었지만 이제 반대쪽 표와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좀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966조 한 1000조 규모로 신재생 에너지 부양안이 나오면서 CS 윈드와 함께 뭐 풍력주, 태양광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하루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 법안의 규모가 한 4,600조에서 지금 1,000조 정도로 4분의 1 정도가 좀 줄은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법안의 통과는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뭐 실적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의 요건은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좀 있어야만이 이 법안이 이제 활발히 실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지금 중간 선거, 이 11월 중간 선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또 중간 선거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관망으로 지켜보자라는 관점. 한 2개월 동안은 이제 예.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좀 매수를 하셔도 예.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11월 달에 뭐 중간 선거에서 또 참패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중간까지 11월 그 중간 선거 이전까지 좀 매매를 하시고 중간 선거를 확인하시고 또 다시 네. 들어가시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관련주들은 접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풍력주, 그 안에서 CS 윈드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위원님, 성일하이텍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하면서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었죠.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5만 원은 훌쩍 넘겼지만 아쉽게도 따상은 실패했고 급락세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폐배터리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주시는 산업인지라 네네.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우선 제가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전에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으로 또 수익도 가져갔던 이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성일하이텍이 1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올해 가장 많은 공모 자금을 유치를 했고, 그리고 기간 대상 수요 예측에서 지금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폐배터리 1위 업체로서 따상의 기대감이 좀 컸지만 오늘 반대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런 조정의 이유는 최근 단기간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과 지금 상장일에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80%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를 또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첫날에 따상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신규 종목들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 시간 가격대까지 한번 좀 관망해 보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다시금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아직이라는 거고 이지트로닉스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나요?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조정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실현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 한번 다시 접근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위원님의 AS 들어볼 차례인데요. 이번 월요일에 받아봤습니다. 우림 PTS, 오늘이 목요일이죠. 벌써 4일 만에 수익률 17%를 넘겼습니다. 오늘도 10% 이상의 급등 보였다가 지금 윗골이 좀 달려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는 뛰어넘었네요. 네, 우선 목표가는 뛰어넘었는데 오늘 좀 상승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우림 PTS는 삼성그룹 M&A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봇 정밀, 감속기 수혜주이다. 또한 지금 오늘의 상승은 좀 해상풍력 관련주로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린 BTS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 모멘텀을 가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상풍력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와줬고 아직까지 삼성 M&A 관련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오늘 좀 음봉이 좀 크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음봉이 좀 갭으로 상승세 이후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8,100원, 8,100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 8,100원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8,100원을 한번 보시고 8,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다시금 9,000원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린 BTS 목표가 9,000원까지 다시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8,100원 지지 여부 따져가면서 접근해 볼게요. 자, 위원님 그럼 이제 네. 오늘의 탑픽주 받아볼 시간인데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지금 관련주이면서 이제 삼성그룹 M&A 관련주의 모멘텀을 가진 종목입니다. 또한 지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며 지금 8월부터 이제 본격화될 지금 삼성그룹 M&A 관련주로서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15,250원입니다. 매수가는 14,500원부터 15,500원 부근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형빈 위원님의 탑픽주 텔레칩스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17,00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빼어난 수급 오늘도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